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승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화요일마다 만나는 과학인사이드. 이 시간엔 알아두면 교양이 되고 상식이 되는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찾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새롭게 발견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의 단서, 그리고 외계 행성계 원반에서 수증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어제 이제 과학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요? 예. 오.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나사. 보낸 소행성 탐사선이 있는데 네. 이름이 오시리스 렉스입니다. 오. 오시리스는 이제 저 이집트 신 중에 하나죠. 그 이름입니다. 7년간 무려 62억 1천만 킬로미터를 여정 날아간 끝에 날아갔다 왔다 한 거죠. 네. 소행성 베누라고 있는데요. 베누, BENNU. 거기에 가서 탐사를 하고 흙이나 자갈, 먼지 250g 네. 물 가져왔어요. 담아가지고 네. 캡슐에 담아서 지구에 배달했습니다. 와. 예, 이 장면이 나사가 이 장면을 생중계했어요. 생중계했다고요? 네, 했는데 오. 그래서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은 소행성 베누의 흙 지구 생명 기원의 비밀을 풀어줄까 좀 되겠습니다. 아니, 달에서 흙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네. 이 7년 동안 62억 1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그것도 소행성에서 흙을 가져왔다는 게 엄청나게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지구 생명의 기원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감이 커집니다. 대표님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7년이니까 2016년 9월에 이제 소행성 탐사선 저 오시리스 렉스가 네. 이제 지구를 출발했고요. 2018년에 도착했고 2년 걸렸죠. 네. 사실 거리는 한 3억 킬로 정도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스윙바이라고 해서 지구를 몇 바퀴 돌다가 그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또 가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제 또 탐사하느라고 1년 내내 돌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전체 이동 거리가 비행 거리가 62억이지 와. 지구에서 베누까지가 62억 킬로미터라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표면에 네. 착륙을 해서 흙, 자갈, 먼지 이런 등 그 샘플 250g을 캡슐에 담아서 이제 2021년에 5월에 귀환길에 올랐죠. 올랐다가 어제 2023년 9월 25일 날 미국의 유타 사막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네. 나사가 생중계를 했고요. 이제 그 보면 낙하산에 실려서 캡슐이 떨어지는 장면. 큰 캡슐은 그 타이어, 네. 차 타이어 크기 정도입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 대기권의 그 공기 마찰에 의해 가지고 아마 12,0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걸 견딜 정도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걸 회수를 해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지금 대기권에는 생명체가 뭐 바이러스라든지 많이 살잖아요. 접촉이 안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극도의 어떤 청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청정룸에 가서 아주 그 극도의 그 청정을 유지하는 상태로 개봉을 해서 분석에 들어가고요.
1차 분석 결과 발표가 다음 달 11일 발표가 다음 달 11일. 예. 네. 그래서 또 일부 샘플은 다른 나라 뭐 일본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이런 데도 배포를 해서 공동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대표님 말 듣다가 궁금증 생긴 게 예. 탐사선이 지구로 돌아온 게 아니고 예, 예. 중간에서 낙하산으로 보낸 거예요? 택배한 겁니다. 자, 택배요? 어떻게 했냐면은 네. 이제 이 오시리스 렉스가 이 네네. 착륙을 해가지고 캡슐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이 3억 km 정도 거리의 베누에서 네. 지구까지 날아오는데 지구 근처 한 10만 km 정도 네. 근처에서 이걸 캡슐을 지구를 향해서 떨어뜨린 겁니다. 택배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겠죠, 그죠? 와 그게 가능해요? 10만 킬로미터에서? 예, 그러니까 야. 6만 7천 마일 네. 그래서 떨어뜨렸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초기 속도와 방향이 엄청 중요한 거죠. 네. 하여간 그게 성공한 거죠. 야. 그리고 이것도 정확하게 대단하다. 유타 그 지점에 떨어뜨렸고 오. 그리고 그러면 오시리스는 그럼 뭐 하느냐? 네. 또 다른 일하러 갔어요 다시? 소행성 탐사하러 또 갔습니다. 바쁘네요. 아니 그 영상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시리스 렉스가 소행성 베누의 흙을 지구에 택배해주고 네. 또 다른 소행성 아포피스를 향해 날아갔다는 거죠. 네. 네, 한편의 에스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생명의 기원과 관계된다는 게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소행성이 뭔지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소행성은 그 말 그대로 행성보다 작은 천체를 기준이 말합니다. 있습니까, 근데? 뚜렷한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행성의 기준은 있어요. 행성에 그 지구 천해 명왕성이 왜 그 행성 기준에 미흡하다 해서 탈락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크기도 물론 이제 관계되긴 하죠. 그런데 이 소행성은 네. 화성 지금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소행성 대라고 있어요. 소행성 벨트. 벨트. 벨트가 있는데 벨트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화성과 목성 사이 궤도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60-70%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소행성은 그 목성 궤도 근처에 또 몰려 있고 또 어떤 것은 지구와 화성 사이 궤도에도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놈들은 이게 타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크로스하는 거예요. 두 궤도 사이를. 그래서 좀 우리한테 위험한 놈들도 있죠. 그리고 크기는 대개 수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 수미터짜리도 있어요. 예, 이번에 찾아간 베누는 네. 다이아몬드 모형인데 지름이 한 500m 정도. 500m. 미국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하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양한 소행성들이 있는데 예. 왜 하필 베누에 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그래도 이왕이면 네. 거기에 이제 원래 목적이 우리 생명의 기원과 관련된 물질을 찾기 위해서인데 네. 또 하나 목적은 어떤 소행성 그 지구를 위협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룡을 멸종시켰다는 것도 소행성이 이탈해서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베누의 궤도가 보면은 좀 이 타원형으로 돼가지고 이게 지구 근처로 왔다 가요. 이렇게 이제 그 타원은 근일점, 원일점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궤도를 도는 게 아니고 약간 초점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좀 치우친 그 원 그러니까 뭐 타원 하면은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달걀 모양. 멀리 올 때 이렇게 지구 근처에까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2135년에
달보다 가까운 거리, 달이 38만 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지구에서 20만 킬로까지 접근해요. 그러면 뭐 어떤 천문학적인 스케일에 보면 네. 아주 가깝게 근접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 정도 오면. 그리고 2300년까지 충돌 확률이 1750분의 1로 산출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딥 임팩트에 보면 영화 네. 이제 지구를 향해 오는 소행성을 폭파로 가잖아요. 원자 핵폭탄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사전에 답사를 해놓으면 성격 같은 걸 알고 어떻게 방향을 바꾼다든지 폭파한다든지 뭐 이런 연구도 아마도 겸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니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이다까지는 이해했어요.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게 지구 생명의 기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소행성이 어떻게 뭐냐. 네. 그리고 우리 행성 지구는 어떻게 생겼나 태어났나 보면 네.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엊그저께 지난주에 왜 그 외계 행성 제임스 웹이 뭐 수증기를 찍었고 생명의 맞아요. 어떤 기본이 되는 물질을 포착했다 이런 말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외계 행성 그 별이 이제 탄생할 때 별 네. 주변에 부스러기가 돌다가 그 부스러기가 이제 원반 형태로 모여온단 말이죠. 물질이 그 중에 약간 안쪽에서 지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나눠지기도 하는데 일단 뭉치는데 그 행성은 그 놈들이 잘 뭉쳐져 가지고 행성이 되고 네. 그 미처 뭉쳐지지 않은 것들이 그 부스러기들 네. 그래서 행성 부산물이라는 말도 부산물. 씁니다. 예. 이 물질들이 네. 지금 이게 소행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똑같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뭉쳐져 가지고 지구가 된 거고 네. 아직 뭉쳐지지 않고 요 여러 개 태양계의 여러 행성 중간에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떨어진 놈들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직 붙잡히지 않고 나름의 궤도를 갖고 살아 있는 애들이 소행성들이고 한 2,000여 개의 소행성들인데 걔들은 45억 년 전에 순수한 지구 구성 물질 원료 그렇죠. 깨끗한 원료들이죠. 있는 그대로예요. 오염 안 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을 잘 보면 우리 지구의 구성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예. 네. 지난번 말씀하신 지구 생명체의 외부 유입설 중 소행성 유입설도 있잖아요. 예. 과학계가 이 사실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탐사선을 막 보낼 정도면은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지구가 이제 45억 년 쯤에 네. 이게 형성이 이제 되고 초기에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양계가 형성된 지 뭐 한 8년 한 5년 8년 정도 됐을 때 이게 소행성 폭격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뭉쳐지지 않고 떠돌던 이제 소행성들이 네.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가지고 계속 지구에 떨어지구나. 낙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성들의 진짜 밤마다 유성비가 내렸다 뭐 이런 정도죠. 네. 그러니까 그 폭격에 의해서 이제 바다가 형성됐다. 이게 아주 유력한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유기물도 많이 왔다. 물과 함께.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생명체 소행성 유입설을 근거가 되는 연구나 증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운석 아시죠? 운석. 네, 그러니까 별똥별. 네. 그 떨어진 흔적도 있고 그 돌덩어리들이
많이 남아 있죠. 남아 있어요. 그거 찾으면 그 로또 맞아요, 맞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길 조사해 보니까 네. 유기물 흔적도 있고 특히 아미노산이 발견됐어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왜 중요하냐면 유기물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단백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오. 단백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물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 발견됐다면 뭐 생명체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걸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되고 반대로 아미노산이 뭉쳐서 단백질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단백질까지는 못 찾았지만 아미노산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그 운석에서. 네. 그런데 이거는 100% 믿을 수 없는 게 이 대기권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대기권의 어떤 아미노산이나 뭐 유기물이 오염돼서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 믿을 수는 없죠. 그런데 신빙성이 거의 뭐 99%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이번 미국에 앞서서 일본이 일본이요? 소행성 탐사에는 먼저 성공했어요. 네. 2010년과 2020년 두 차례 소행성에 보냈는데 앞에는 거의 이제 막 절반의 성공인데 막 0한 1g 정도 가져왔대요. 근데 두 번째는 류구라는 소행성에서 5.4g의 샘플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흙과 뭐 먼지 같은 거. 근데 거기서 네. 20여 종 이상의 아미노산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요. 류구에서. 그래서 오. 근데 이번에 오시리스 렉스가 그 택배한 베누 흙은 아까 네. 말했듯이 250g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훨씬 그 류구에서 가져온 그렇죠. 그 거의 50배인데. 5.4g 네. 샘플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겠네요. 분석하면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과학계가 아주 막 흥미롭게 땀을 쥐고 결과를 기다린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다음 달 11일인가요? 그렇죠? 10월 예. 11일 날 발표가 예, 난다고 그래서 하니까 이게 이제 기대가 됩니다. 멋있는 말이 한마디 있어서 소개를 하자면은 네. 요 연구팀에 이제 오시리스 렉스 연구팀이 있는데 여기에 수석 연구원이 이제 애리조나 대학의 단테 로레타라는 사람인데 네. 이번에 베뉴 샘플의 의미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스스로에게 묻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주에 우리는 혼자인가? 와, 약간 철학가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지구의 소행성 베누의 흙 샘플을 이 택배로 보내왔다는 소식과 그 네. 샘플에서 우리 생명체의 기원을 찾는다는 흥미로운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1차 분석 발표가 다음 달 11일 날에 이제 난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과학인사이드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